새해 첫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살짝 올랐습니다. 일제히는 아니군요. 다우존스는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워낙 빠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최대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1.63% 빠지면서 14,765.94로 장을 마쳤습니다. 15,000선 밑으로 다시 내려간 모습입니다. 시장의 주인공들,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위시한 주요 기술주들의 줄줄이 악재가 이어진 탓이 컸습니다. 핀비즈맵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금융주들이나 헬스, 에너지, 유틸리티 같은 종목들은 간밤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우측 상단의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새해 첫 장에서도 이어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이 문제입니다. 좌측 상단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주들이 급락한 게 간밤 장의 분위기를 결정한 겁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이 새빨갛게 급락했죠.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숫자들 보시겠습니다. 애플 3.58%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낮춘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죄송합니다. 1달러 낮췄습니다. 네, 소심하게 낮췄지만 낮추긴 낮췄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의 둔화, 또 선진국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확장으로는 한계가 온 점, 아이폰 15의 판매량 전망이 여전히 별로고 아이폰 16의 전망도 그렇다고 해서 맥 컴퓨터를 비롯한 다른 기기들의 판매가 쉽게 늘 걸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요. 테슬라는 간밤에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서는 비교적 변동 없이 장을 마감한 편입니다. 0.02% 하락하면서 끝났는데요. 사실 간밤에 발표된 호재를 생각하면 보통 때 같으면 급등했을 날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 모델 13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모델 Y를 비롯한 테슬라 5개 종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한 게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판매량이 최근에 테슬라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그린 그래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테슬라와 비아디의 판매량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올해 1분기 이후로 테슬라와 비아디가 판매량 격차를 급격하게 좁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 파란색이 테슬라인데요. 까만 선이 비아디고요. 그러면서 비아디가 4분기로 들어서면서 테슬라를 앞지른 모습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2022년에 비해서 40%가량 늘어난 연간 181만 대를 인도해서 목표 180만 대는 넘겼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비아디가 4분기에 53만 대가량을 인도하면서 지난해 연간 158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전기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사실 300만 대가 넘고요. 그러면서 비아디, 테슬라에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목판 가서 보시면요. 네, 지금 시장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반도체 관련 주들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일부 장비가 중국 수출이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ASML은 사실 회사들끼리만 알던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익숙해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회사의 장비가 있어야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세상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ASML이 네덜란드 정부 요청으로 DUV란 장비, 심자외선 장비의 중국 수출 면허를 부분 취소했다고 밝힌 겁니다. DUV는 지난해에 권혜리의 모닝 라이브 열심히 재밌게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AI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EUV. 지난해 이미 중국 수출이 금지된 EUV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장비긴 합니다. 중국의 이 DUV는 계속해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화웨이의 첨단 스마트폰에 장착된 반도체, 그러니까 EUV로 해야 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이 첨단 반도체를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DUV로 만들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에 수출 통제 목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ASML을 비롯해서 ASML은 급락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ASML 홀딩은 5.28%나 빠졌죠. 그리고 리비안도 보시는 것처럼 폭락했습니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리비안은 4분기 인도량이 14,000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3분기보다도 10% 이상 줄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리비안 주가는 리비안은 사실 굉장히 부침이 많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해 전체를 보면 연간 27%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인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 보신 것처럼 새해 시작하면서 빠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3.7%대까지로도 떨어졌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3.9% 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간밤 한때는 4%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말에는 채권도 거래 자체가 줄어듭니다. 시장은 새해 벽두에 본격적으로 다시 계산을 시작하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고 그만큼 국채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채권 트레이더들이 부담을 느끼고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간밤 유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유가 지금 유가 저희 조금 맞는 모습인지 맞는 숫자인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맞군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유가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70달러 가까이까지 와 있고요. 브렌트유도 75.8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지금 홍해에서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편이기는 하지만 일단 새해 첫 유가 시장은 일단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